그런데 우르슐라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왕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인도입니다. 최근 영화판에서 화제를 모으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어공주 실사판인데요. 개봉 이후에도 엄청난 비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 여론 속에서도 북미에서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영화 어떻게 봐야 하나?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이게 다 개봉됐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관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관객 비율이 되게 남달랐다고 하던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접할 당시가 바로 제가 국민학교 재학 당시입니다. 꿈에 그리던 3, 4학년 때 이 영화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언더 더 시를 들으면서 진짜 이게 바로 디즈니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KBS 7번에서 9번이었나요? 7번이었나요? 디즈니 만화동산을 12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정말 신문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수의 관객층이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런데 이번 실사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단 관객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400석, 500석 있는 그 큰 영화관에 갔었는데 거의 한 60명, 70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8알이 20대 여성이었다. 나머지 15%가 연인들. 사실 남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어린아이와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남자 관객은 단 2명 봤습니다. 혼자 온 관객. 저와 한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그분은 그냥 더 큰 거지. 내용은 좀 어땠을까요? 내용은 그냥 원작 그대로입니다. 인어공주가 그 묻세계, 육지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왕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르슐라한테 자기 목소리를 팔아서 다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3일 안에 키스를 못하면 다시 인어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우르슐라에게 뭐 영혼을 팔게 되는데 결국은 실패했지만 아름답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원작 그대로의 스토리를 담았다. 크게 바뀐 건 없었나 보네요.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 색깔이겠죠. 그 전에 인어공주는 항상 또 백인이었고 왕자님도 백인이었고 사실 그런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을 처음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 할리우드 영화에서 뭐 흑인이 나온다던가 뭐 아시안계가 나온다던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전혀 사실 저는 인종차별이나 인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왜 신경을 쓰게 되느냐? 표정이 안 보입니다. 표정이 왜 안 보였을까요? 일단 이 영화가 바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기본적인 생각,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인어와 왕자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선 실사로 만들면서 굉장히 바다를 어둡게 만듭니다. 휘몰아치는 바다, 그리고 어두워. 그런 상황 속에서 에리얼이 탁 튀어나오는데 검은색 바다와 배경이 겹쳐지면서 표정이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조명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둡게 배색이 되면은 에리얼한테 조명을 잘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조명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정말 실사로 만든 그 느낌? 브래드 이발소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꽃게랑 과자가 있는데 자기가 진짜 꽃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꽃게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야, 너 바다에 들어가면 녹아서 죽는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실제 있는 바다의 생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 소라게는 이쁜 줄 알았는데 문어는 귀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진짜 와 어마무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아, 나는 과자가 맞았구나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거든요. 바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깨닫게 돼. 바다는 무서워. 동화인데 왜 무섭게 만드는 거야? 주인공 배우 얘기가 되게 많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이 배우의 캐스팅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작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원작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뭐 PC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내용이 역할이 흑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흑인이면 어떻고 아시안계면 어때?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인어공주의 6 언니들이 있어요. 인어공주의 7명이 다 모여서 왕과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와 회의를 합니다. 인어들이 막 유색인종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뭐 백인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냥 인어니까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에리얼이 나온 순간부터 뭔가 뭐지? 이게 동화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영화가 말들이 많잖아요. 연출이 좀 아쉽다, 그리고 배경 색깔이 너무 어둡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적어도 이 영화가 에이리얼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볼만했습니다. 근데 에이리얼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뭔가 바다가 더 어두워지는 느낌. 우리가 동화에서 여주인공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좀 아름답고 동화 같고 푸릇푸릇하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심각해져. 이런 느낌 자체가 좀 아쉬웠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래입니다. 사실 이 배우가 노래에 굉장히 특화된 배우고 노래로 인정을 받는 배우거든요. 자, 노래를 보여주면 된다. 노래 첫 노래 집중해서 봤습니다. 근데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립싱크 티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닷속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랑 약간의 싱크가 안 맞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 부분을 어떤 것과 비교하면 좋냐면 알라딘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굉장히 갑자기 발리우드로 변하는데 그 배우들은 상황에 맞게 노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짜 부르는 것 같이 하면서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지? 왜 이렇게 끔뻑이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가 나올 때부터 좀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더치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계속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에리얼이란 인물 자체가 굉장히 민폐 캐릭터입니다.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그냥 인어들끼리 모여서 잘 살면 되는데 괜히 뭇을 동경해가지고 아빠 말 다 쌩까고 언니 말 다 쌩까고 억지로 고집을 부려서 우르술라한테 목소리까지 팔아가면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민폐인데 무트로 올라가서도 말을 타는 장면이 있어요. 마차를 타면서 막 상인들 막 괴롭힙니다. 막 갑자기 사고 날 뻔도 하고 상인들 막 물건들 다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막 돈도 안 내고 막 모자 다 가져가고 막 꽃도 막 주는데 파는 거거든요. 그냥 먹어요. 민폐 캐릭터예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동화기 때문에 동화 자체로 보면 아름답고 뭔가 끌리는 매력. 정말 저런 사람은 그럴 법하겠다. 내가 상인이어도 다 이해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배우를 보면 현실인 거야. 왜 돈 안 내고 가지? 말을 저렇게 끌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캐스팅 미스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동화다운 그 매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 배우가 연기력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인어공주는 표정 연기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잃게 되잖아요. 목소리를 잃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뭔가 왕자를 바라보는 아련한 눈빛,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바위 위에서 그 왕자를 바라보는 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뭔가 집착하는 느낌으로 바라봐요. 표정 연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련해야 되는데 이 아련과 백치미는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약간 백치미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좀 아쉬웠다. 이 배우가 좀 눈이 좀 살짝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옆모습 볼 때는 괜찮은데 정면으로 볼 때는 좀 몰입감이 깨졌다고 할까요? 뭐 유색 인종이나 배우의 외모 평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연기 자체가 몰입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더더시는 조금 어땠을까요? 저 같은 아저씨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동화로 접한 다음에 이 언더더시에 대한 충격과 바다의 세계에서 이 친구들이 동동동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굉장히 동화 속의 그 느낌, 미녀와 야수에도 그 주전자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씬 때문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 영화의 30% 이상이 사실 언더더시입니다. 이 언더더시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세바스찬이에요. 세바스찬은 귀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바스찬을 너무나도 개같이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개 모습인데 너무 개에 집중을 해서 실사화처럼 만들어놔서 뭔가 이 세바스찬이 나올 때마다 뭔가 바다 괴물이 나오는 느낌, 뭔가 몰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더더시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뭔가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연출할 법한 디즈니다운 동화 같은 스펙타클하고 약간 미라클한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니 22세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배경 때보다 훨씬 밝게는 갔습니다. 그런데 언더더시 할 때도 바다 배경색이 아주 막 동화 속에 보이는 그 산호초 가득한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정말 이게 맥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언더더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동화 같고 내가 기대했던 언더더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바꾸지. 그냥 엔드 크레딧 나올 때 그 느낌을 그냥 중간에서 또 충분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뭔가 짜임새가 없고 노래할 때도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원작충인가 봅니다. 원작에서 기대했던 받았던 그 쇼크가 있기 때문에 그 언더더시에 맞춰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노래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느낌? 잘 못한다? 그리고 흥겹지 않았어요. 사실 실사화가 된 디즈니 영화를 보면 감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관객들이 와, 우와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관객 대부분이 뭐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잖아요. 알라딘 때도 그랬어요. 갑자기 알라딘 나올 때 등장할 때 와 이런 감탄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탄자를 타고 A whole new world, A whole new world, A whole new world 그 노래를 부를 때도 감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감탄사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같지 않았고 뭔가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좀 제가 그래도 남았던 잔상은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목소리 좀 아름답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 들어가는 씬. 이걸 제외한 CG나 바다 색깔이나 연기나 짜임새가 있잖아요. 이 씬에서 이 씬으로 넘어갈 때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 영화가 동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타겟에 맞아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성인들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보면 어렸을 때 봤던 그 동화를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 동심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는 너무나도 실사처럼 만들었어. 너무나도 그냥 일반 영화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고급 뮤지컬이 아니라 약간 우리 동네 서대문 거기 뮤지컬 홀에서 만드는 뮤지컬 같은 느낌. 뭔가 이거 아닌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울면서 나가는 애는 없었나 보네요. 이 영화에서 울면서 나간다는 평가들 나왔었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아이들조차 더 심한 거예요. 울면서 나갔다는 것은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담담하게 보고 끝에서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엄마 누가 재미있었어? 엄마 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성인처럼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뭔가 큰 기대감이 없었나 봐. 우르슬라 역할이 굉장히 반전이었다라고 하던데 사실 우르슬라 역할이 알라딘에서의 지니 역할이에요. 그만큼 막 충격적이고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슬라 역할 자체는 잘했어요. 배우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도 그 문어의 그 디테일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르슬라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왕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예뻐.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앞에 기억이 안 나. 와, 아마 감탄이 나왔다면 그 유일한 장면이 아닐까. 너무 예쁘고 뇌세적인 느낌. 인어공주가 저렇게 뭔가 사람을 홀린다? 진짜로 홀리는 그 머메이드라고 하잖아요. 홀리는 인어가 있다면 저런 인어가 아닐까. 그래서 더더욱 아쉬웠습니다. 캐스팅에 대한 부재. 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인어를 두려워하는 게 홀리는 느낌이어서 목소리와 외모에 홀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들어가서 안 좋게 된다라는 건데 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홀리는 게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우르슐라의 인간화된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영화가 캐스팅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웠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제시카 알렉산더라는 배우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배우가 정말 인어공주 주인공을 맡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비교가 됐다. 이번 영화가 손익분기를 못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자체가 최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느냐. 북미에서 절반을 벌어들이고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절반을 벌어들입니다. 절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이에요. 가장 큰 시장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 힘든 이유입니다. 6억 불 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7억 불은 벌어야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또는 넘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미에서 아무리 3, 4억 보면 뭐합니까? 해외 시장에서 폭망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시아 시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인어 중에서도 유색인종 아시안계가 있거든요. 대사 한두 마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유색인종 없어도 됩니다. 애니메이션 코코 보면 그냥 다 멕시칸 사람들만 나와도 우리가 빠져들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뭐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색인종 한두 명 넣으면 아시안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나빠. 왜 넣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총평을 한다면 3가지 정도로 좀 흥행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대다수가 공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캐스팅의 부재. 캐스팅 실패했습니다. 명확하게 실패했고. 두 번째, 세바스찬의 실패. 세바스찬은 귀여워야 된다. 이 노래의 3할 이상이 언더더시인데 언더더시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그 노래를 실패했다. 세 번째, 조명의 실패입니다. 조명을 제대로 못 씁니다. 사실 할리우드 스태프가 조명 엄청나게 잘 씁니다. 다른 영화에서 보면 아름답게 써요. 바다가 나오는 대다수의 영화들을 보면.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뭐 그렇게 어두운 바다를 보여주겠다며. 이 감독 진짜 인어공주 그냥 안티 아니야? 정작 동화처럼 보여야 될 배경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간곡하면서도 본인들이 동화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동화처럼 만들어요. 갑자기 막 그 마차를 끌고 가서 막 상인들 거 뺏어먹고 돈도 안 내고 민폐 끼치고 이건 되게 동화처럼 만들면서도 정작 중요한 동화 같은 배경, 동화 같은 스토리, 동화 같은 엔딩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어공주는 국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딱 정리하자면 어린 아이들도 설득을 못 하는데 어른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 어른용으로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17,000원을 내고 팝콘 9,000원 사서 26,000원 써서 주차비까지 해가지고 3만원 내서 아까운 게 아니고 그 가격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쉽다. 혹시라도 보러 가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보실 수 있죠.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냐. 관객들 표정 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